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7일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세계 지도자 중에서 비슷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트럼프입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느냐?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여당이 저지른 게 아니라 야당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부정선거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2020년에 바이든, 즉 야당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 바로 민주당 세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망상을 가지면 하는 정책도 그런 망상입니다. 망상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정책도 망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적 정책의 실패가 어제 확인된 것 아닙니까? 오늘 도하신문 일면 머리 기사가 뭡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실상 사기였다는 것 아닙니까? 동해 심해에 140억 배럴의 대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확실하다 해가지고 작년에 발표한 게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시추를 해보니까 이거는 더 팔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그냥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여러 이유를 열거한 것 중에서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80억을 깎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였습니다. 아니 그때 480억 깎지 않았으면은 480억 날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야당이 잘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망상적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러온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부하들이 자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데 대한 미안한 생각 없이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는 그 부하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이런 망상에 빠지면 인격이 변합니다. 공통점이 무책임해지고 수치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 지금 폐허가 된 그 가자를 아예 미국이 소유하겠다. 그리고 그곳을 개발해가지고 관광 리조트로 만들겠다. 그 대신 거기 살고 있는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중동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겠다 하는 망상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태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경우가 훨씬 더 세계적 파장이 크지요. 그러니까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중동 국가, 특히 미국이 가장 신뢰해야만 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딱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가자에 남아있는 하마스도 딱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어마무시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하고도. 국무장관 포함해가지고 아무하고도 상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거의 머릿속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도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그날 정상회담을 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게 머리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이렇게
발작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수습을 못합니다. 윤석열도 비상계엄령 펴놓고 뒷수습을 못하고 결국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취임 초기라 해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런 헛발질을 계속 하는데 언젠가는 여기에 비싼 대가를 치를 겁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망상적 정책을 펼 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몇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이왕 나온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가자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자 지구에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게 되었느냐 하면 20세기 초부터 세계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해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이 밀려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자로 모였어요. 근데 그때는 가자 지역이 이집트 소유였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이 불법 점거한 지역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습 전쟁을 해가지고 차지한 영토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법 강점 지역이 가자 지역입니다. 근데 가자 지역에서 하마스라는 정치단체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계속 공격을 하고 테러를 하고 이스라엘은 또 쳐들어가고 하는 이런 가자 전투를 몇 번 하다가 잘 아시겠지만은 2년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가지고 1200명을 죽이고 수백 명을 인질로 끌고 가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해가지고 아마 사망자가 한 4만 7천 명에 이르고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자 지역이. 그러나 이제 휴전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돌아오지 말고 다른 데 가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황당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앞으로 아마 중동에서 반미운동이 격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앞으로 알카에다 같은 이런 극단적인 무장단체가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싹 무시해버리고 그 쓰레기 더미를 싹 치우고 거기에 리조트 만들겠다. 그 비인도적인 생각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이런 정책을 만약 트럼프가 김정은과 손잡고 한반도에서 그런 짓을 하면은 한국은 뭘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 핵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어떤 장난을 칠 때 우리가 견제하려고 해도 견제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미국 젖혀놓고 멋대로 정책을 펴도 미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핵무기 없는 한국은 핵무기 있는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거래에 희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자적 핵무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거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글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기괴한 행태와 트럼프가 보여주는 괴기스러운 정책은 그 본질이 똑같다. 즉 권력자가 오만하고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망상을 지닐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급한 것은 대한민국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요사이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말도 하는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고 있는데 윤석열 지지층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핵심인데 열렬히 윤석열 옹호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도 그 세력에 끌려다니고 있고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거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끝장내려면은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이 내란죄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적법 절차를 어기면 안 됩니다.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신속하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민주주의 국가는 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한다는 말은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트럼프 추종자라든지 윤석열 추종자들은 항상 남을 공격하는데 선수들이니까 어떻게 또 파고들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적 재앙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트럼프고, 한국의 현재의 가장 위험한 재앙은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입니다. 음모론자입니다. 감사합니다.